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카페 몬도님, 오늘 제이비님 머리가 날아가네요. 막 자다 일어나셨을까요? 아닌데요. 그래요? 좀 빗으세요. 예. 정갈하게 오셔야죠. 네. 김윤님, 어제 밭에서 배추 따고 절이고 새벽에 씻어서 물 빼고 시선 집중 기다립니다. 수육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마을 잔치도 할 거예요. 김장하시는구나. 네, 김장하나 보십니다. 수육에다가 김치 싸서 먹으면 진짜 죽이는데. 그러니까요. 제이비 김장 직접 하세요? 지금은 안 하죠.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럼요. 직접? 그럼요. 옛날에는 원가용 100포기도 담고 뭐 그런 적이 있었죠. 오호. 근데 저는 김장하는 날 항상 배탈이 났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수육 많이 먹어서도 아니고 계속 찢어 먹어서. 김치를요? 그 맛있거든요. 특히 알겠습니다. 속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제이비인데 아지매님이 우리 종배님은 아침밥을 드셨을까요? 오징어국이랑 밥 먹으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야, 오징어국도 진짜 맛있는데. 빨간 국물에 그냥 밥 말아 먹으면. 예상했던 멘트다. 오징어국 정말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오징어 엄청 비싼데. 금징어죠, 금징어. 네. 아무튼 제이비는 지금 빈속입니다. 네. 그리고 현님, 오늘이 수능 예비 소집일이라 우리 집 둘째는 2교시 후에 하교한다고 하네요. 내 아이가 수능 보는 게 내가 시험 보는 것보다 몇 배 이상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부모가 더 떨리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뭐 기도하는 부모도 많이 있고. 그렇죠. 아무튼 온 집안의 대사입니다. 대사. 엄청나게 큰 일인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 12년간 갈고 닦은 무공을 그냥 일함으로 그냥 확실하게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이비의 응원에 힘입어서 수험생들 힘내시고요. 재수생들도 힘내시고요. 김현숙님 반갑습니다. 평소 딸기 하우스에서 듣기만 했는데 유튜브는 처음입니다. 허리 수술로 입원해서 처음으로 종배님 얼굴을 보네요. 또 왜 또 허리가 안 좋으실까? 그러니까요. 촌철님들 제발 아프지 마세요. 예, 저도 몇 달 전에 디스크가 찢어져 가지고 허리가 되게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문자도 들어왔습니다. 626 하나님, 오늘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근무하는 산불 감시원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1년 내내 산불 및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일을 하시는 분하고도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세요? 했죠. 예, 엄청 돌아다니신다고 여기저기 기름값도 장난 아니게 나온다는 말씀하신 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전국 곳곳이 약간 비가 안 오고 그래가지고 불씨가 붙으면은 확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 모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사는 여기까지 챙겨드리고요. 이번엔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즘 뉴스 많이 타는 기구죠. 많이 타죠. 네, 줄여서 방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심위 직원 150명이 연서명을 한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직원 인사방령을 반대하라는 취지의 입장인데요. 자,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 지난 9월에 방심위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방심위 팀장 11명이 반발하는 입장을 냈고 센터장은 발령 직후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령받은 직원 4명 전원은 전보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직원 150명이 연서명한 입장이 나왔는데 방심위 전체 직원이 병가를 낸 직원까지 합쳐서 200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절대 다수의 직원이 입장을 낸 건데 왜 이런 입장을 냈는가? 서명부 제출 사유라고 되어 있는 문건에 1, 2, 3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 우리는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부서원의 고충에 적극 공감한다. 2.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3. 그 누구도 이와 같은 고충을 겪지 않도록 센터의 역할이 합의될 때까지 모든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반대한다. 빨간색 글씨로 고충에 적극 공감, 모든 직원들의 인사 발령을 반대하고 밑줄까지 그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짜뉴스 신속심의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그 신속심의를 위한 센터 설치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기구의 직원들조차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방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 점을 전해드리면서 이번에는 시선을 KBS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박민 사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사과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정성을 앞세웠습니다. 저는 그러면 박민 사장한테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공정성은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이걸 되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알고 있는 바로 공정성은 객관적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실천 덕목이 공정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시선이 있고 자기의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의견만 듣고 어느 일방의 어떤 표현의 자유만 보장을 하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은 객관적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실천 덕목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담보하기 위한 또 다른 실천 덕목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사는 약간씩은 다르지만 보통 단체 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두고 있냐면 공정방송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노사가 같이 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노의 입장과 사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사의 방송 내용이 공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제도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방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민 사장은 자기 방송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정했는가를 지금 저는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본인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건지 이것부터 밝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과거 4개의 보도를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네, 어제 또 9시 뉴스에서 그것만 모아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선별 기준은 공정했느냐? 그러면 거꾸로 KBS가 그동안 단독인이 특종인을 해가지고 사회를 그 감시하고 권력을 감시하면서 개가를 올렸던 그런 보도와 균형 있게 파악해서 자사의 뉴스가 어땠는지에 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4개의 어떤 뉴스가 100번 양보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쳐요. 이건 양보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반대편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에 일격을 가했던 그런 빛나는 보도는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과 같이 저울에 올려놓으면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냐. 이 과정이 공정한 그러니까 평가와 검토의 과정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국민 입장을 밝혀도 밝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거쳤느냐를 저는 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라면 본인 스스로가 공정성의 담지자라고 만약에 그리고 판단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발상이 뭐냐? 공산당 기관지식 발상이다. 본인은 철학적 현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들으시는 분 중에 가짜뉴스 심의해야지, 뭐 공정하게 보도해야지, 뭐가 문제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방심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같은 경우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한다고 JB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센터가 지난 9월 말에 개소를 했습니다. 약 한 달 반 동안 60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심의에 나선 거는 딱 한 종류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만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심의도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자체 제재를 내리지 못했고요. 서울시의 법률 위반 검토를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공정성을 앞세운 심의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내부의 문제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실천 덕목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거는 일관되게 공이 두루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자기들에게도. 요즘 방송계를 보면 문봉철님은 이 말이 생각나신데요. 시대 영유. 황소뭉치님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요새 방송과 관련된 곳 인사가
엉망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박한숙님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스텝이 꼬여서 공정은 실종이 된 것 같습니다라는 냉소적인 촌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JB가 짚어주신 이런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왔죠. 지금까지 불공정했다고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 공정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지금 그 제작되는 방송이나 보도에 있어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고 오보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그러면 박민 사장께서는 기자회견 열어서 대국민 사과하고 90도 각도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일 건지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네. 네, 돈프리티님이 혹시 앞으로 공정하지 못할 테니 미리 사과하시는 건 아니겠죠? 라고 해주셨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죠? 혁신이 관련한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혁신의 얘기죠. 네. 자, 영남 중진과 친윤 핵심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이 조기 해산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엊그제 나왔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제 김기현 대표가 한마디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당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서 있는 계획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경고하는 것 같은데요. 해석을 좀 해주세요. 자, 두 가지 점을 봅시다. 첫 번째 시점인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 이야기를 한 시점. 네, 논란을 부른 기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조기 해산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전한 기사였고 여기에 등장하는 실명 혁신위원이 누구냐면 김경진 위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김경진 위원은 이 기사가 나가고 난 직후에 알림을 돌렸습니다. 그런 논의가 진행된 바도 합의된 바도 없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뇨한 위원장도 보도 내용을 부인을 했습니다. 상황이 해프닝으로 끝나가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때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강도인데 일부 위원이 급발진한다고 지적하고 정제된 언행을 요구한 걸 넘어서 기강을 거론을 했습니다.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강조한 점에도 유의를 해야 합니다. 해석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너무 나대지 말고 선지켜라. 이런 얘기잖아요.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가 기세 싸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기회는 찬스란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찬스라는 생각으로 혁신위원회의 튀는 힘을 지그시 누르려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김기현 대표의 이런 접근이 가능했던 거에는 뜻하지 않았던 원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뜻하지 않은 원군 하면 장제원 의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여원산악회 모임에서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지형 변화가 발생을 했지요. 주 전선이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 문제에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로 주전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장제원 의원이 내보이는 방탄력이 자신보다 훨씬 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장제원 의원의 여원산악회 모임 직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다른 영남 중진 의원들이 좋아할 거다.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맨 앞에선 보루로 나섰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바로 장제원 의원의 방탄력 뒤에서 김기현 대표가 힘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장제원 의원이 산악회 새가시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교회 간증 자리에서 험지 출마를 거부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도 장제원이 험지 출마하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낙선했을 때 쓰리 쓴 경험도 얘기했습니다. 낙선을 하면 그 집안은 초상집이 아니라 초상집보다 더합니다. 울고 불고 억울해서 땅을 치고. 여기서 짚을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할만 하고 삽니다. 권력자가 이뇨한 위원장을 두고 권력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대통령. 어차피 이뇨한 위원장은 2달 임기, 2달짜리 임기의 위원장인데 권력자라는 표현은 안 맞죠. 대통령 아닙니까? 누굴까요? 이게 한번 지금 그 물음표 찍고요. 네. 두 번째, 장제원 의원의 이런 일련의 태도는 혁신위 입장에서 보면은 명백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깨지 못하면 혁신위원회는 설령 존속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좌초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뇨한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시간을 좀 주면 불출마, 험지 출마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 시한을 12월로 잡았더라고요. 근데 12월은 혁신위 활동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그 제가 전해드린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혁신위원회가 밭다리 후리기 기술을 시전을 했는데 친윤이 되치기로 지금 받아치고 있다. 이런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김기현 대표가 준엄한 모습으로 끼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를 좀 포착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붉은 까마귀님이 혁신위가 아니라 물렁이가 되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전권 준다 그랬잖아요. 네. 전권 어디 갔어요? 전권. 그러니까 혁신위 전권이요. 정권이면 혁신위가 이걸 권고면 최고위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전권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 그 얘기도 했습니다. 내 윷놀이에는 백도는 없다. 네. 중진들 움직임 있을 거라고 100% 확신한다. 네. 과연 그럴지 요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백도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임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혁신이 조기 예산 카드가 정말 물밑에서만 오고 가고 없었던 일이 된 거냐? 요건 또 좀 아닌 것 같은 게 일부 혁신위원들이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겠다. 혁신위가 시간 끌기용 강서구청장 보궐 패배 면피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누르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분출되면 그게 또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때는 뭐냐면 혁신이 아니라 이제 내분이 더 이제 점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좀 시간이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PB 파트너스의 전무 정모 씨 그리고 상무부 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PB 파트너스는 SPC그룹 계열사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거든요. 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 이것 때문에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한 건데 이에 앞서서 노조가 이 회사를 고소한 적이 있었어요. 이 고소를 하면서 밝히기를 사측이 협박과 회유로 탈퇴를 종용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을 탈퇴시킬 때마다 중간 관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렇게 지금 주장한 바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게 이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는 건데 검찰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가서 다다를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기업 두고두고 말썽이 좀 있는 곳이죠? 이 SPC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당장 산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생산공정이 뭔가 좀 이제 그 불량하다는 이런 문제도 제기된 바가 있었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까? 노동자들의 고발과 폭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 공작을 벌인 이유가 혹시 이것과 상관이 있는지를 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SPC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작업 환경을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작업 환경 문제를 고발하는 입을 지금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거꾸로죠. 뒤집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과연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요걸 좀 시선 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은 청구가 됐고 아니, 발부가 될지. 그렇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발부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어요.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고요. 심지어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에도 주식 거래를 하고 골프장을 갔습니다. 자녀 집단학폭 가해자였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어요. 과연 적임자인지 오늘 청문회도 좀 뜨거울 것 같아요. 네, 인사검증은 도대체 뭐 하라고 있는 건지가 저는 궁금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